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수감자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과거야 어쨌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 인생을 잘 살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이 더 늘어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빨리 배워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성공이 되고 또 사회도 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죄의 개념과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수감자 분들 중에 상당한 비율의 숫자가 죄를 또 지을 공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수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잘 지으면 수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직업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숙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곳이 있기는 해도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 지으면 수감이 될까라는 것은 알아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들키면 어떡하나 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조롱한다고 하면 또 사회에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에는 무엇을 또 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잡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네 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마음속에 따라다닌다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해야 하는 그 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표정에 그러한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건 없구나. 속일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감자의 현실에서 기여한 만큼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면 죄를 안 지어도 되고 따라서
그 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더 건전함을 안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함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수감자들이 나쁜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수감자 현실을 통해서 수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과 아울러 죄라는 것은 왜 마음속에 따라다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따라오니까 이제 그 죄가 마음속에 느껴져서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것이고, 표정에 본인의 마음을 다 나타나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